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담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진입니다. 네,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을 다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취준생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취업 성공이 가장 큰 새해 소망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 설문조사에서 이번 기해년 황금 돼지해에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취준생들의 73.4%가 압도적으로 취업 성공을 꼽았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렇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한 해 동안 그 얼어붙은 취업 시장 속에서 취업이 안 돼서 이거를 희망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새해를 맞아서 마음가짐을 새로 하고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2019년 성공의 취업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럼 2019년도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 취준생들을 위한, 취준생들에 의한 많은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어제는 저희가 자소서 컨설팅을 해드렸고 오늘은 면접 컨설팅을 해드린 날인데 면접이 또 취업 성공의 마지막 관문이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또 정신 차리게 해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컨설팅을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의 센 언니, 취업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송아쌤, 저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데요. 송아쌤의 2019년도 계획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조금 더 칼을 갈고 닦아서 더요? 더 날이 선 한번 컨설팅을 해서 네. 더 취업준비생들이 정말 더 얼어붙은 2019년 바짝 긴장해서 저희 잡정보 센터를 보시는 분들은 다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한번 네, 네. 좋습니다. 노려보겠습니다. 네. 건강은 좀 회복하신 건가요? 네, 건강 회복했습니다. 네, 올해는 아프지 않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왜 떨어졌나 다섯 번째 주인공 오늘 면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옥동철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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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동철 학생. 오늘이 3일째, 컨설팅 3일째이자 면접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송아쌤이 앞서 오프닝에서는 되게 얌전하게 인사를 해주셨지만 네. 저희 잡정보센터의 센 언니를 맡고 네. 계시거든요. 네. 걸크러쉬한 송아쌤의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네.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방송이라서 평소에도 긴장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게 긴장을 하면 평소에 실력이 안 나오니까 조금 네. 더 내려놓고. 릴렉스하고 네. 더 편하게 이게 면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받는 자리니까 본인의 네. 모든 걸 좀 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면접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철 씨는 보니까 그간 면접의 기회가 그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1차 면접을 뚫지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준비했던 거랑 실제는 좀 이게 다르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그 자플래닛 같은 곳에 기출 문제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네.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 기출 문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기업마다 물어보는 게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예상 외의 질문 같은 게 네. 나오고 하니까. 좀 돌발 질문들이 나오면 당황했던 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럼 송아쌤 오늘 면접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동철 씨가 아마 자료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혹시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지.
제가 예. 원래 아무리 뭐 센 언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점수를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놀라실 텐데 저는 10점 만점에 오늘은 0점을 드려야 할 것 0점이요? 같습니다. 헐. 새해 아니, 첫날 그렇죠. 놀라셨을 텐데 아니 정말 많은 자료들을 주셨어요. 뭐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고 정말 면접 뭐 각 기출 문제마다 답변들도 다 다셨는데 근데 좀 놀라셨을 텐데 저는 이 점수가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많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대신에 여기서 약간만 점수를 약간만 더 추가를 하면 10점 만점에 바로 8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0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플래닛 같은 곳을 보면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대로 질문이 안 나오더라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자플래닛의 기출 문제를 다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제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을 그대로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은 자, 오늘은 이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자기소개해서 저는 나무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본인은 뭐 나무 중에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은 나무와 어떤 점이 닮았죠? 뭐 그러면은 뭐 나무가 아니라 다른 건 어떤 게 닮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에서 계속 유추되는 질문들이 이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자플래닛에 나온 나와 가장 닮은 나무는 이것만 보고 나는 무슨 나무를 닮았다 그러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나무 질문 준비했는데 왜 안 나와 막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네. 면접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대로 나온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답을 하면 그 대답에 기반한 추가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에 추가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다를 내가 끌어가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 문제만 보고 거기에 답변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분들이 말씀을 잘 못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준비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하면 장점은 뭐 성실함이다. 그리고 성실함에 관련된 답변을 할 것. 이런 식으로 많이 답변을 다셨더라고요. 네. 근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인의 장점 성실함이다. 성실함에 관련된 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한 처음에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완성체의 답변을 짜시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신 후에 입으로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성실함에 관련된 답변을 말할 것. 이거는 아나운서분들도 즉흥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 면접에서는 내가 유려하게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점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거의 공부하듯이 좀 하다 보니까 네. 나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면접에서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0점을 받은 동철 씨 면접 자료를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씨가 면접 대비는 어떻게 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철 씨는 2018년도 공채에서 무려 6번의 면접 기회를 잡았지만 한 번의 불참을 제외하고는 모두 1차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과연 면접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동철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철 씨는 크게 면접 예상 질문과 기업 분석 자료로 정리를 했는데요. 면접 예상 질문 살펴보시면 실제 기출 면접 문제와 1분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질문도 준비했는데요. 직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에 대한 강점, 또 학점이 낮은 이유, 입사를 위한 노력 과정은 이어서 또 방문했던 상권과 기억에 남는 점포의 특징, 또 다른 유통업체의 지원 유무, 또 성격의 단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심층 질문도 준비했는데요. CU 매장에서 도시락 발주 개수, 또 즉석 조리식품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야간 운영이 힘들다는 점주에 대한 대처 방법은, 또 1년 중 편의점 업체의 매출이 가장 낮은 때는 언제인지 심층적인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준비한 자료는 상권 분석 자료인데요. 부산국제금융센터 주변 상권 분석과 부산대 인근 편의점을 분석했습니다. 과연 이 합격의 문턱을 넘지 못했을 이유가 무엇인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동철 씨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는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동철 씨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0점이 8점이 되는 그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냉정하게 자신이 판단할 때 본인이 1차 면접에서 탈락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답변을 다른 위주로 좀 준비를 했었고 네. 기업을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오히려 이제 저에 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탈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동철 학생이 준비한 면접 자료를 쭉 봤는데 실제로 준비하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자료 아니면 이거는 좀 준비하는데 어려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면접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공을 들였던 자료는 아무래도 이제 영업관리 쪽은 좀 현장 분석이 중요한 것 같아서 현장을 좀 이렇게 점포를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그걸 좀 PPT 같은 걸로 만들어서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런 쪽이 좀 공을 들였던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던 점은 제가 아직까지 면접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자세나 뭐 이제 그런 방법적인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네, 기출 문제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송아쌤이 아까 면접 자료를 보고 10점 만점에 0점, 왜 0점을 줬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동철 씨도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점을 드렸지만 바로 8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준비를 사실은 잘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0점이었고 바로 8점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실제로 동철 학생은 정말 이 편의점에서 너무나 원하는 것들, 우리 주변 상권은 어떤지, 우리 편의점이 언제 매출이 떨어지는지, 우리 도시락이 언제는 잘 팔리고 언제는 안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끔 본인이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본인이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준비했는지 PT까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정말 하고 계신 오해가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보통 기출문제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 나한테도 물어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물어보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게끔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분 자기소개에서 이미 저는 예를 들어서 BGF 리테일에 오기 위해서 제가 PT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았고요. 전 이런 것들을 잘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라고 답변을 해야 그런 쪽으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지금 뽑아주셨는데 이것들 중에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기출 문제가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방문 상권이라든지 뭐 점주가 가장 뭐 어려웠던 것 극복했던 거라든지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아무래도 이제 방문 상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제 개별 점포의 특징이나 아니면 다른 타사 대비 조금 뭐 시우만이 가진 장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러면 것 이런 같습니다. 식으로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셨어야 돼요. 뭐 네. 저는 영업관리인으로서의 뭐 성실함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BGF 리테일에 오기 위해서 여러 상권 분석을 했고 그로 인해서 BGF 리테일만이 가진 장점, 타사 대비 BGF 리테일이 가진 단점을 정확하게 분석했고 이로 인해서 BGF 리테일이 앞으로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지를 분석해 왔습니다 라고 1분 자기소개를 하셔야 그 위주로 질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정말 자기소개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쪽으로 질문이 들어올지를 본인이 끌어가시는 거다라는 걸 좀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송아쌤이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뭐 즉석에서 하려면 잘 안 나오고 또 긴장되면은 준비된 것도 잘 안 나오니까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그거를 입으로 계속 연습하라 이런 네.
좀 방법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면은 네. 답변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면접을 가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라는 말씀들을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타고나기를 말 잘하는 사람들 이외에 면접에서 말 잘하는 사람이란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면접에 갈 때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야 되나요? 달달달 외워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과정로는 첫 번째는 스크립트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우선은 숙지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에는 그 스크립트를 없애버린 다음에 주요 키워드만 작성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무다. 나무, 성실함, 성실함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하루 3시간 잤다. 3시간 자고 뭐 했다? 뭐 하루에 뭐 3시간 중국어 공부 이런 식으로 주요 키워드들만 모아놓은 따로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만드시고 그 스크립트만 여기 책상에 놓으신 뒤에 달달달 외워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뭐 어미나 뭐 그런 부분들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익혔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앞뒤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키워드들은 절대로 빼놓지 않는 이렇게 해서 입으로 체득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서 이 답변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절대 면접에 가셔서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숙달해서 익힌다면 절대로 면접에서 떨지 않는데 그 연습이 안 됐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녹음해서 들어보고 본인이 거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보고 이런 끊임없는 트레이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진짜 어미 하나만 틀렸는데 뭔가 다 틀린 것처럼 그렇죠. 말리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동철 씨도 이렇게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고 아까 하셨는데요. 실제로 면접장에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가장 어려움을 느끼셨나요? 조금 심층 질문이라 해가지고 상황을 주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그 질문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제 아내 출산일이랑 이제 뭐 고객사 미팅이랑 이렇게 겹칠 때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거는 이제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버벅거리다가 나와가지고 결국 면접이 망하게 됐더라고요. 실제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저는 그 아내한테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고객 미팅은 네.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이제 팀원들이 네.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분들은 서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출산일에 가겠다. 네 그때 뭐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면접관 분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는 네. 정답은 없는 거라고 아. 이제 본인의 생각을 소신껏 얘기해 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네.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성화 네. 쌤 어떻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대답의 숨은 뜻은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이니까 조직 내에서 이제 뭐 조직 적합성이나 아니면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뭐 배려하거나 이런 거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망친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정답은 없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그런 뉘앙스인 거죠. 아니 뭐 정답은 없죠. 본인의 소신껏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뭐 네. 이런 대답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 뉘앙스가. 네.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상황 면접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특히나 여러분께서 굉장히 꿈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현대자동차는 1차 면접에서 상황 면접으로만 보는 기업이기도 하고 뭐 꼭 현대자동차를 떠나서라도 이런 류의 상황 면접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보는 면접의 어떤 유형 중에 하나인데 상황 면접은 이렇게 보통 굉장히 곤란한 두 가지 상황을 주고 딜레마의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내 출산 예정일이라잖아요. 그럼 나의 목숨도 다 바칠 수 있는 나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됐고 고객사의 미팅 막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당황하고 뭔가 인간적인 면, 나의 아이가 태어나는 이 상황을 이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덜 이상해요. 그래서 저의 아이가 약간 연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당황하셨잖아요. 그럼 당황함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의 아이가 태어나는 예정일인데 너무 중요한 고객사의 미팅이 겹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좀 고민을 한 뒤에 이런 이유로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다가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유로를 먼저 말씀해 주신 뒤에 결국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논리를 좀 그렇죠. 탄탄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제 그러면 시간상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아 쌤이 오늘 모의 면접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 주실 건지 그 부분을 짧게 들어보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즉흥적인 대답이 조금 부족하시니까 일단 본인에 대한 그런 일단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아직 그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 면접을 보셨던 지금 그 한샘의 영업에서 실제 나왔던 질문들을 지금 와서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후회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동철 씨의 1분 자기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유롭게 준비되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 1번 카메라 보시고. 1번 네.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다가가는 영업관리 지원자 옥동철입니다. 저는 지원하기에 앞서 의류수출회사 영업부에서 사무보조와 인턴으로 약 1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사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의류의 제작 관리부터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고객사로부터 듣는 노라는 답변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를 피드백해가며 동일한 제품 샘플을 3번, 4번 동안 반복하여 제작하며 납품하는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문제에 대한 개선력 역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하는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고객사나 이제 가맹점포와의 의견 차이가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객사나 가맹점포의 입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담당 상권 내에서 고객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영업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1분 10초 정도 했고요. 일단 송아 쌤의 평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본인이 BGF 리테일에 입사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가맹 점포랑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반복해서 제작을 3-4번씩 해주면서 가맹 점포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실 계획이신 건가요? 가맹점포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가맹점포의 점주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들어보는 자세를 통해서 몇 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절충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의 영업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학습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CU 점포와 다르게 그 CU 점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가맹점주님들의 그 가맹점주님들께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SC로서는 좀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기소개만 들으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옥동철 지원자분께서는 의류 벤더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류 벤더라는 업무는 어떻게 보면 그 BGF 리테일의 영업 관리랑 비슷한 업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고 자라라는 브랜드가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생산을 외주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세실업이라는 곳에 외주를 줘서 한세실업이 그 자라라는 브랜드에서 준 디자인을 생산을 해서 자라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한세실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옥동철 지원자 분께서 직접 이제 한세실업의 자체 공장의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이 자라라는 브랜드와 한세실업의 베트남 공장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GF 리테일의 영업 관리자가 가맹점주님과 BGF 리테일의 본사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이 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너무 고객사의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는 그런 업무를 잘했다는 것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역할에 대한 걸 강조하시기보다는 중간 관리자로서 여기에 요구를 설득하고 여기에 요구를 설득해서 조율한 그런 역할을 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업무를 얘기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냥 이거 노해도 오케이, 노해도 오케이, 3-4번 노해도 다 오케이 해서 그냥 요구를 다 들어줬다? 이런 건 별로 본사에서 반기는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송화쌤의 모의 면접을 시작할 텐데요. 한 7분 정도 진행해서 34분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인은 의류 벤더에서 일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의류 쪽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편의점 쪽에서 일을 하실 생각을 하시죠? 의류 벤더업을 이제 배우면서 가장 배울 수 있었던 건 팀워크 능력입니다. 고객사에 이제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처의 제작 개발실에 공제사나 재단사분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함께 성과를 창출해냈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BGF 리테일의 1차 소비자인 가맹점주님들은 BGF 리테일의 2차 소비자인 고객들에게 BGF 리테일만의 제품과 공간을 제공해주고 수익을 창출하고 만족감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그 목표가 일치하는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배운 역량을 통해서 이런 현장 관리자로서 조금 더 점주님들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보람 있는 업무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 관리자로서의 가장 큰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 관리자로서 제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은 팀워크 구축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처와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워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워크란 관리자로서 그분들과의 이제 신뢰 구축을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초기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그분들은 업력 2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의 의도대로 지시사항을 전달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중간 관리자로서 그분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제 업계에 대한 지식이나 용어들을 학습하면서 신뢰 구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다른 네. 강점 혹시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본인이 말씀하신 팀워크라는 역량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네, 조금 더 본인의 강점을 네, 업무적으로 네. 다른 역량을 좀 어필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저의 다른 강점이라고 하면 약간 좀 디테일함을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영업 관리자를 하면서도 이제 주변 담당 상권의 상권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적으로 점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위생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VS 업계는 그동안 이제 출점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지만 기존 점포에 이제
경쟁 가열화와 근접 출점 규제 등으로 그 폭발적인 수익 창출이 더 이상은 좀 그 출점을 통한 수익 창출이 더 이상은 조금 힘들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점포 내에서 이제 효율적인 매출을 관리하는 영업 관리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디테일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 관리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강점이 있어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조금 논리적으로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 기존 점포 내에서 그동안은 이제 출점을 통한 수익 창출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출점 규제나 뭐 경쟁 과열화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기존 점포 내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미세한 부분 같은 거 좀 챙기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한 부분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결혼을 미래에는 뭐 하실 수 있겠으니까 하셨다고 가정하고 뭐 본인의 뭐 결혼하신 배우자분께서 정말 출산 예정일이 됐는데 정말 딱 오늘이 예정일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물망에 올랐던 굉장히 중요한 점포 이제 출점 예정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계약을 여기서 따셔야 돼요. 이런 중요한 두 가지 일이 겹쳤을 때 본인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앞서 이제 답변 드렸듯이 출산 예정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의 출산을 이제 돌보러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이제 영업 관리 업무 자체는 팀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꼭 아니더라도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출산일은 평생에 한 번뿐인 출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내의 출산일을 돕고 그 점포의 출점일 같은 경우는 팀원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점포를 관리하고 조금 점포를 관리하는데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모의 면접을 저희가 마무리 여기서 해보고요. 일단 송아 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약간 와닿는 대답 같은 느낌은 아니었고 약간 네. 횡설수설하는 느낌.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무엇보다도 어미 처리가 다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끝나더라고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보이는. 없는. 네. 네. 그냥 정말 이거는 뭐 면접 컨설턴트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느끼기에 동일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냥 우선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이게 되게 여러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직 경력 있으실 때 이렇게 산업군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직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왜 이직하세요? 아니면 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시죠? 이런 질문들 받으면 되게 곤란해하세요. 근데 그럼 되게 뭐야 뭔 소리야 이렇게 막연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냥 솔직함이 좀 들어가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산업이 더 잘 될 것 같아서 왔다라는 걸 되게 확신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류 산업도 좋긴 한데 여기에선 이런 걸 배웠지만 앞으로 편의점 산업이 저는 이러이러해서 나랑 더 잘 맞다라든지 이런 이유로 앞으로 더 전망이 좋다라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되게 확신 있어 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더 와닿고 여기에는 좀 솔직한 본인만의 이유가 좀 들어가는 게 면접관으로서 이 사람은 그냥 꾸밈없이 면접을 보는구나. 솔직히 의류 산업이 저랑 이런 이유로 안 맞았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이유로 의류 산업에는 좀 비전을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든지 좀 솔직한 이유가 끼어 있는 게 이 사람이 지금 솔직하게 면접을 보고 있구나라는 데서 플러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직무자로서의 강점에는 팀워크라든지 꼼꼼함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직무적인 스킬을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옥동철 지원자분께서는 부동산학과라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장 가서 꼼꼼하게 막 위생관리 철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팀워크라든지 이런 거 그냥 성격적 강점인 거고 직무적인 강점에서는 직접적인 스킬을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직접적으로 매출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철 학생이 또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네.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왜 떨어졌는지 알 수 본인이 있었을, 느낀- 네,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면접을 좀 망한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은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네. 대신에 이제 송하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고쳐야 될 점들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집에서 이제 또 복귀하면서 조금 더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면접 컨설팅을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내일은 저희가 동철 씨의 지원 전략부터 모든 거를 점검해드리는 토탈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씨는 내일 상반기 어떤 좀 계획을 세우셨는지 가지고 오셔서 컨설팅을 받으면 되겠고요. 송하 쌤도 내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입니다. 둘째, 경제 질서 개선 및 구조 개혁입니다. 셋째,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정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차별시합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도청 일자리센터입니다. 춘천시 봉이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취업 상담 및 알선 업무 유경험자, 직업 상담사 2급, 전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담당 직무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플랫폼, 고용정보망 운영 보조, 강원도 일자리 사업 지원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188만 3,300원 이상이며 접수 마감일은 1월 1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강원도청 채용공고문 및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첨부된 응시 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취업 상담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접수 마감일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법무법인 율곡 원주분사무소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 사무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법학 전공자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및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담당 직무는 법률 사무 관련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18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은 1월 15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권도 경력과 학력 모두 무관합니다. 법률 사무직원 1명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올라와 있나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청주 하나이비인후과 의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일반 의원으로 현재 파트타임 간호조무사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 무관, 경력 1년 이상자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인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주 5일, 주 25시간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135만 원 이상 지급되고요. 주로 하시는 업무는 병동 보조, 환자 관리, 주사실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또는 방문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간호조무사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마감일 체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충북 현양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로 현재 생활지도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나 사회복지사 3급 이상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1월 11일까지입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권으로 생활지도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찬수쌤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히든 챔피언스 리그를 찬수쌤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일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어떻게 1월 1일에 해돋이 직접 보러 가셨나요? 아니, 집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네. 제일 편하죠, 그게. 그게 제일 가장 편합니다. 네, 새해 다짐이나 혹시 이런 거를 저희가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있는데 네네네. 찬수쌤도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저도 앞에 송아쌤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장 매년 어렵다고 하는데 또 올해가 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취업 시장도 많이 어렵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좀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많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를 좀 더 다시 돌아보고 다지고 또 이제 취업생들에게도 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저도 성장하는 그런 취업 컨설턴트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합시다. 네네. 새해는 저희 모두 성장할 한 성장하는 해가 걸로.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해년 처음으로 소개될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떤 건지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완제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인 LNC 바이오입니다. 네, 오늘은 LNC 바이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번에는 또 의약품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같은 의약품 기업이긴 한데 조금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설립돼서 인체 조직 기반 의료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체 조직 재생과 재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기 그리고 독자적으로 연구한 특허 성분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융합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특히 이 부분들이 저희가 대부분 국내는 수입 제품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LNC 바이오가 R&D 성과를 토대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연평균 48%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 또 의약품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기업이 자랑하고 있는 대표 제품은 어떤 건가요? 네, 이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피부, 뼈, 연골, 건막, 인대 등 인체 조직 이식제인 메가덤, 그리고 인체 조직 기반 의료기기로 재생의료라든지 메디컬, 그리고 미용 성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가 DBM, 그리고 피부 재생 크림인 F3, 그리고 아토피나 민감한 피부를 위한 기초 보습 화장품인 바이더 닥터 아토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네, 저희가 대표적인 제품들을 들어봤는데 네. 보통 기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발, 기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도 그만큼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LNC 바이오는 현재 30여 명으로 구성된 의료 전문진하고 자문그룹과 협력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무세포 진피의 가교 생체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삽입용 조선물의 제조 방법 관련 기술 특허 등록을 10건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용 신안 디자인 등록 8건, 그다음에 출원 10건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2014년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완제 의약품 시장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LNC 바이오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LNC 바이오입니다.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같은 해 ISO 9001, 14001 인증을 받는 동시에 벤처기업으로서의 인증까지도 받게 됩니다. 2013년에서 2014년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현신 개발사업,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인재 육성 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화장품과 의료기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경기도 여성고용 최우수기업과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같은 해 ISO 13485와 GMP 인증까지도 받게 됩니다. 또 2017년에는 자회사 글로벌 의학연구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바이더 닥터 케어프리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작년이었죠. 2018년에는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메가덤 HD, 메가덤 DBM, 그리고 바이더 닥터 아토가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꾸준한 연구와 또 탄탄한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LNC 바이오 연혁 살펴봤습니다. 네, 연혁 소개 감사드립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창립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 그리고 꾸준한 성장,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매출액을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매출액은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약 179억 원입니다. 네. 매출액에 이어서 그럼 연봉도 바로 소개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LNC 바이오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졸 공채보다는 적합한 지원자를 수시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직군이라든지 담당 업무 경력 등에 따라서 면접 시에 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근무하는 그 2017년 기준 대졸 신입자 평균 임금은 약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임 평균 연봉이 3천만 원 정도면 그렇게 실망할 만한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복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복리후생 좀 어떤 편인가요? 네, 이제 요즘 학생들은 이런 복리후생 쪽을 더 많이 이제 선호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LNC 바이오도 신생 기업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트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행복한 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든다라는 목표로 복지 제도라든지 근무 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각종 경조사 지원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등 다채로운 이런 행사 축하금 지급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축하금, 그리고 매년 1회 초, 중, 고, 대학교 진학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를 위한 포상금이라든지 휴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워라밸을 위해서 총 2년간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 제도, 그리고 휴게 공간 제공, 그리고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화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고요. 2019년부터는 직원들의 커리어 관리라든지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연수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복지 면에서도 안주해 있지 않는 것 같은 면이 참 인상 깊은데요. 이미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미 캐스터가 채용 전역에 대해서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LNC 바이오는 현재 영업 담당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대졸 이상이고요. 졸업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또 경력 무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담당 업무는 대학 병원 및 로컬 병원 대상 의료기기 영업, 조직 이식제 영업 및 관리입니다. 운전 가능자와 생명과학, 생물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잡코리아 사이트를 통해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등 또 세부사항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입사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시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서류 지원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지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LNC 바이오의 채용 절차는 찬수쌤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실무진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이 기업은 좀 아직까지는 간단한 그 집에 들어가요. 취준생들을 위해서 입사 지원 시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LNC 바이오 또한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경력이라든지 경험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영업 직무에 맞는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신입이라면 영업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본인만의 직무적인 스킬, 이런 부분들을 스타트 기법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잘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좀 잘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인재상의 핵심 가치는 열정, 창의성, 협력,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나 면접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지원자들을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어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좀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진 지원자들을 선호한다고 하니까 좀 본인이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일을 하실 때 뭔가 열정을 가지고 성취했던 일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뭔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찬수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재상을 잘 정리해서 자신이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재원임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취준생들에게 면접 시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또 어떤 걸까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면접은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답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에서도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업무적인 지식이 있는지, 정말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알고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답변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의료기기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책임의식, 그다음에 원칙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네.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면서 업무를 본인이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본인이 조금 더 그런 열정적인 자세로 답변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찬수쌤이 좋은 지원 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LNC 바이오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성장 얘기했는데 어쨌든 멈춰 있는 거는 도태하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LNC 바이오도 현재 창립 이후에 지속적인 R&D 투자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체 조직을 활용한 이런 바이오 의료 산업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도 마지막 단골 질문. 찬수쌤이 추천해주신 기업 추천하시나요? 네, 저는 일단 추천을 하는데 이 LNC 바이오자가 들어가면 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관리를 하는데 바이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성장 가능성은 이미 뭐 취준생 여러분들도 아시는데요. 또 어제 취준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내 분위기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직원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지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취준생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뭐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LNC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기업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아까 수시 채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서둘러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저희가 금요일을 맞아서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 1부에서는 옥동철 지원자의 마지막 토탈 컨설팅이 예정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2부에서는요. 어벤져스 특집 또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